테슬라 소식입니다. 1. 로봇 사업 진출 선언.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 봇을 공개했다. 19일 머스크는 이날 열린 테슬라 AI 데이에서 테슬라 봇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테슬라 봇은 진짜다. 테슬라 봇은 노동 비용을 줄여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머신러닝 기술 관련 인재 영입을 위해 진행하는 발표회 AI 데이에서 머스크는 테슬라 봇은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했다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내년쯤 테슬라 봇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테슬라 봇은 스스로 마트로 이동해 장을 보러 갈 수도 있다며 테슬라 차에 담긴 모든 기술이 총동원됐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봇에는 8개의 카메라와 테슬라 차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며 테슬라 봇은 반복적이면서 위험한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 봇은 최대 45파운드의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최대 150파운드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속 5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고 머스크는 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봇의 크기가 5.6피트라고 소개하며 인간이 테슬라 봇을 제압하거나 로봇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테슬라 봇을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어 테슬라는 틀림없이 세계 최대의 로봇 회사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 관련 발표회에서 최종 출시까지 최소 수년이 더 소요될 제품을 미리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쇼맨십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CNBC는 당초 예정 시기대로 출시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가령 지난 2019년 4월 테슬라 발표회에서 머스크는 2020년 내로 100만 개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도로 위를 돌아다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단 한 대의 로보택시도 운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JP모건, 애플 목표 주가 상향.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최애 종목인 애플의 목표 주가가 19일 상향 조정됐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이날 애플이 앞으로도 아이폰 매출에서 신기원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애플 주가가 20% 넘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높은 실적 속에 주가가 또다시 치솟았지만 아직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JP모건 애널리스트 3위 차터지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애플 추천 등급을 매수와 같은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1년 뒤 목표 주가는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5 더 높은 $180로 제시했다. 18일 종가에 비해 23% 높은 수준이다. 애플 주가는 19일 0.34달러 0.23% 오른 $146.70로 마감했다. 차터지는 분석 노트에서 애플의 주력 기종인 스마트폰 아이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애플 아이폰의 2022 회계연도 판매량 증가세가 확대돼 2억 4,6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매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는 시장 컨센서스 전망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차터지는 이어 시장 컨센서스 역시 지난 수개월간 아이폰 12 판매량이 탄탄한 성장세에 발맞춰 계속해서 높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애플 주가는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고공행진에 따른 거품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높은 주가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실적으로 우려를 잠재운 바 있다. 올 들어 애플 주가는 주식시장 흐름이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서 금융주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경기 순환주로 오르막하면서 흐름이 부진했지만 지난 석 달 사이 다시 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6월 이후 애플 주가는 17% 상승해 연초 부진을 털어냈다. 시가총액은 이제 2조 4천억 달러를 넘는다. 애플은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 충격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2는 스마트폰 업계를 괴롭히는 반도체 부족 충격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생산과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올 후반 아이폰 13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다만 애플이 올 후반 아이폰 13을 출시해도 아이폰 12 출시 당시에 비해 폭발적인 매출 확대를 부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 12에 이미 5G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아이폰 13에서 상당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차터지는 분석 노트에서 아이폰 12에 비해 아이폰 13의 업그레이드율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애플 전망을 낙관하는 곳이 JP모건만은 아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애플을 추적하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74%가 애플 추천 등급을 매수 또는 비중 확대로 매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2022년 오피스 365 비즈니스 구독료 인상.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된 오피스 365 비즈니스 앱의 월 사용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CNBC가 19일 보도했다. 오피스 36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에서 수년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며 오피스 매출은 대부분 비즈니스 용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격 인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 라이선스 버전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는 상용 오피스 매출의 대부분을 구독 서비스, 즉 월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가입자의 월정액으로 올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사업을 담당하는 제러드 스파타로 부사장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10년 전 오피스 365를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번들 상품은 비개발자를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 앱, 화이트보드 협업 앱, 파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등으로 확장됐다. 가격 인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베이직 상품월 $5에서 $6, 비즈니스 프리미엄은 $20에서 $22, 이원은 $8에서 $10 등으로 인상된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오피스 365 E5 상품 가격은 $35에서 $38로 오른다. 오피스 365 구독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3억 명이 넘는 상업용 오피스 365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오피스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을 늘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에이미 후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7월 애널리스트들에게 E5 상품은 상업용 오피스 365 고객 중 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오피스 365 E5에는 클라우드 기반 전화, 파워 바이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의 프로 버전 및 팀 데이터 손실 방지와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아마존 백화점 생리나. 백화점 비슷한 대형 매장 열 계획. 아마존이 백화점과 비슷한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에서 개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아마존의 첫 백화점형 매장은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들 매장은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주로 진열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상급 소비자 브랜드들의 입점도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매장 규모는 3만 평방피트로 미국의 전통적인 일반 백화점 크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3만 평방피트는 콜스, TJ맥스 매장과 비슷한 규모라고 CNBC 방송이 전했다. 아마존 백화점은 의류와 첨단 기술 제품 판매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2년여 전 미국의 의류 브랜드들과 접촉해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의 이러한 계획은 오프라인 사업을 확대하려는 실험적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한 아마존은 최근 오프라인 서점과 식료품점, 편의점을 잇따라 여러 기존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아마존은 2017년 식료품 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하기도 했다. 백화점형 아마존 매장이 문을 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휘청거렸던 기존 백화점들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JC페니, 로드앤테일러, 니만 마커스 등 유명 백화점들이 지난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아마존이 백화점형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최저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쿠팡이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판매 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 가격도 최저가에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운영하며 납품업자의 영향력을 행사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정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쿠팡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 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 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운영하며 총 360개 품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쿠팡과 경쟁 온라인몰 간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판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또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베이비 생필품 행사를 기획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